자, 오늘은 달러 환율에 대한 수급 분석을 해볼게요. 보통 때는 이게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검은 선 분석, 파란 선 분석, 다음에 등장하는 별책 부록 느낌이 강했거든요. 오늘은 한번 각 잡고 진지하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이 설명을 꼼꼼히 듣느냐, 안 듣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환율을 이용해 돈을 벌 가능성이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질 겁니다. 이 연주색선은 원달러 환율을 움직이는 큰 손들 중에 국내 수급을 나타냅니다. 그냥 여러분들께서는 은행권에 접수되는 달러 매수, 매도 주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 가면은 이 연주색선의 색깔이 빨간 선으로 바뀌어져 있을 겁니다. 그 빨간 선은 역외 수급을 나타내요. 그거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선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환율 추세가 바뀌는 변곡점을 파악하는데 엄청난 도움을 줍니다. 특히 일전에 보여드렸던 검은 선 그래프랑 같이 보시면요, 시너지 효과가 엄청납니다. 검은 선이 메시라면 얘는 한 호날두 정도? 지금까지 제 영상을 꾸준히 보셨건 오늘 처음 보셨건 이 그래프에 훨씬 더 많은 무게를 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 아무나 못 그립니다. 역내 역외 수급 데이터를 구하는 게 정말 힘들거든요. 거의 1급 기밀에 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구해내느냐? 해외 인맥을 통해서 얻고 있습니다. 제 유튜브 구독자분들 중에는 한국은행, 기재부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제 수급 그래프를 보고 깜짝 놀라십니다. 아니, 어떻게 된 게 일개 경제 유튜버가 국내외 원달러 수급, 특히 역외 투기 수요까지 파악을 하고 있지? 이렇게 말이죠. 다 저만의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제 유튜브 구독자 숫자가 1만 명 아래거든요. 사실 뭐 큰 숫자는 아니죠. 제가 점점 명성을 얻어서 구독자 수가 한 5만 명을 넘어가게 되면 오히려 저는 이 그래프를 안 보여드릴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피곤해지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그래프를 아무 생각 없이 편하게 감상하시는 여러분이 행운아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프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수급이 최근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이 그래프를 마지막으로 보여드렸던 5월 18일 영상에서 저는 환율 급락에 대비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 검은 선 분석, 파란 선 분석을 동원을 해서 앞으로의 환율 동향에 대해서 세세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만큼은 수급 분석에 기초를 둬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당시 연주색선은 꾸준히 올라가고 있었어요. 즉 국내 은행권에서 달러 사자 주문 엄청나게 많아졌다는 뜻입니다. 달러 사자 주문이 많아지니까 환율은 어떻게 움직이죠?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이 구간에서는 연주색선이 그렇게 크게 하락한 구간이 보이지가 않는데 만약에 연주색선이 이렇게 고꾸라졌다. 달러 팔자 주문이 엄청나게 많아졌다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당시에 환율 급락에 대비하라고 했느냐? 여기를 보시면 연주색선이 일단 정점을 찍고 내려오기 시작을 했죠. 물론 뭐 큰 폭으로 내려왔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당시 상황이 상당히 중요했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강조를 했던 게 있었죠. 가격 변동성 분석에서 검은 선이 이중 지지선 요거를 쭉 이렇게 위쪽에서 놀다가 뚫고서 내려올 기색을 내비치고 있었어요. 그런 와중에 이 연주색선도 꾸준히 우하향하기 시작한다면 이거는 환율 급락의 이중으로 정당성을 부여하게 된다. 다음 날인 5월 19일 환율은 7원 넘게 빠졌고 연주색선은 조금 더 내려왔습니다. 5월 22일 연주색선은 더더더 내려왔습니다. 달러 사자 주문보다 달러 팔자 주문이 많아지기 시작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5월 23일 이날 아주 중요합니다. 연주색선은 더 내려왔어요. 팔자 주문이 급속도로 늘어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연주색선 상으로도 전고점 내지는 전저점을 축으로 지지선 내지는 저항선을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라인 보이실 거예요. 이 라인을 축으로 이게 일종의 단기 지지선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뚫고서 연주색선이 조금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수급이 완전히 매도로 기울기 시작했다. 언제부터? 5월 23일부터. 요 직전 영상을 보신 분들은 제가 검은 선 분석에서 상당히 중요한 추세의 변화가 목격이 됐다라고 말한 내용이 있었는데 그때도 역시 날짜는 5월 23일 제가 블로그 후원자연글에 분명히 써놨다고 증거로 제가 보여드렸죠. 그 날짜와 일치를 한다는 것이죠. 5월 24일 연주색선은 하락폭이 둔화가 됐습니다만 꾸준히 하락세를 이어갔고요. 5월 25일 환율은 9원이나 반등을 했는데 이 부분에 주목을 해주세요. 연주색선이 살짝 올라갔죠. 연주색선이 올라갔다는 건 국내 은행권에서 달러 사자 주문이 늘어났다는 뜻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날 9원 가까이 환율이 오르니까 야, 다시 1330원, 1340원대까지 노크할 수 있는 뭐 일종의 신호탄이 쏘아 올려진 거 아니냐라는
걱정을 제기를 했어요. 하지만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기준점을 여기 보시는 최정점에 뒀기 때문에 이날 나온 반등폭이 너무나 미미했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런 전문가들, 일부 전문가들의 우려가 진짜 실현 가능성이 있으려면 연주색선이 겨우 요만큼 올라서는 될 게 아니고 적어도 한 이 정도까지 크게 반등을 해줬어야 된다는 뜻이죠. 어쨌든 26일에도 연주색선은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뭐다? 요 최정점에 비해서는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블로그 후원자용글에 이렇게 썼습니다. 참고로 제가 블로그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네이버에 마술사의 시장에 끼치시면 바로 뜹니다. 거기에 저에게 후원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주 5일 매일매일 환율 시황, 국내 주식 시황, 미국 주식 시황, 삼성전자, 비트코인 분석까지 보여드리고 있어요.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검색을 해 보시고요. 역내 역외 달러 매수세는 감소폭이 둔화됐다. 특히 국내 매수세, 연주색선 이게 반등을 했는데 상승세로 돌아섰다는 느낌까지는 들지 않는다. 연주색선의 최근 하락폭을 기준 삼아 반등폭이 얼마나 나오는지에 초점을 맞출 것. 한마디로 반등폭이 아직 미미하다라는 얘기였죠. 5월 30일 환율 상승폭이 점점 무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연주색선이 조금 오르는가 싶더니 이제는 가로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연주색선과 빨간선 모두 상승했지만 요 근래 나온 하락폭에 비해선 미미한 수준이었다. 선의 최고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요 부분이요, 달러 수급 감소, 매도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5월 31일 연주색선은 이날도 가로로 움직였어요. 환율 선 그래프를 보자면 끝이 이렇게 살짝 올라가기 시작을 해서 역시 걱정이 이어질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제가 그려내는 요 수급 그래프 상으로는 매수와 매도세가 치열한 힘겨루기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6월 첫째 날 연주색선 꼬다리가 살짝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6월 2일 환율이 16원이나 급락을 하죠. 아니 폭락을 하죠. 드디어 연주색선이 하강 국면을 그려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6월 5일 환율은 급락 뒤에 소소하게 반등을 했는데 환율이 올라갔다는 건 그래도 조금이나마 매수세, 매수 압력이 있었다는 뜻이잖아요. 하지만 은행 수급적으로 보자면 평행선을 그려내기만 했습니다. 계속 환율을 끌어내리는 매도 압력 우위다.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연주색선만 등장시켜 보겠습니다. 하루하루 번잡하게 움직이는 겉으로 드러나는 환율 궤적에는 신경 쓰실 필요가 없어요. 이제부터는 연주색선의 궤적에만 신경 쓰시면 되는데 6월 7일 연주색선이 내려왔죠. 하루 뒤인 6월 8일에는 하락을 멈췄어요. 하지만 상승한 건 아닙니다. 가로로 움직였고요. 그리고 이날 중요합니다. 12원 넘게 하락을 했고요. 다시 곤두박질 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하루의 연주색선 궤적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제가 계속 강조하는 내용이 있죠. 최고점, 이때를 축으로 나타난 연주색선의 궤적 자체에만 신경 쓰세요. 이겁니다. 그리고 6월 12일에도 하락세를 이어갔죠. 즉 국내 은행권에서는 달러 팔자 주문이 본물 터지듯 쏟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6월 13일 환율은 17원 가까이 급락을 했고 연주색선은 계단식 하락 패턴을 잘 지켜냈습니다. 14일에도 더 내려왔고요. 15일에도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참고로 지금 보시는 이 영상은 6월 19일 월요일 오전 8시에서 9시 사이에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최근 데이터는 지난주 금요일 6월 16일자 데이터입니다. 역시 일직선으로 내려오고 있고 이거는 부인할 나위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매일 접하시는 전문가든 비전문가든 경제 유튜버건 아니건 간에 원달러 환율 분석을 하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지만 제도권 전문가들조차도 이런 수급 그래프를 명확하게 그려낼 수 있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원달러 환율, 분봉이든 일봉이든 주봉이든 월봉이든 그걸로 분석을 하면은 원달러 환율을 맞춰낼 수가 없습니다. 현재 원달러 환율, 이 원달러 환율을 움직이는 건 누구다? 국내 은행권, 수요와 공급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수급 추이를 간단 명쾌하게 보여드릴 수 있는 그래프는 요 연주색선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국내 원달러 환율 플레이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은행들, 그 은행들에게 쏠린 주문이 온통 이렇게 팔자 주문이라면 앞으로 원달러 환율이 걸어가게 될 방향은 너무나 명확하다는 것이죠. 국내 수급을 살펴봤으니까 이제부턴 국외 수급을 살펴봐야겠죠. 해석하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역시 5월 18일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하루 지나서 환율이 8원 가까이 빠졌습니다.
역외 수급이라고 하면은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그냥 편하게 헤지펀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즉 투기 세력. 빨간 선은 이날 조금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뭔가 드라마틱한 변화는 나타내지 않았어요. 5월 22일에도 빨간 선은 조금 내려온 것 같긴 한데 뭔가 티는 안 났고요. 5월 23일 이날은 조금 티가 나네요. 고꾸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24일 빨간 선은 가로로 움직였고요. 5월 25일 환율은 9원 가까이 상승했지만 빨간 선은 오히려 하락하는 기현상을 보였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환율이 하루하루 볼 때 막 10원 가까이 오르고 뭐 20원 가까이 급등을 하면은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역의 투기 세력 헤지펀드가 원화의 허약한 지점을 마구마구 물어뜯고 있구나, 원화는 약세, 달러는 올라갈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하지만 은밀한 속내막, 이 원달러 환율을 움직이는 수급 그래프를 통해서 보자면 역외 투기 세력은 이날 달러를 사들였다기보다는 오히려 팔아 제꼈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수급적으로 보면은 빨간 선은 분명한 하락세를 그렸고, 만약 이날 빨간 선이 하락하지 않고 고개를 살짝 이렇게 쳐들었다면 제가 블로그상에서 환율이 약세 추세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라고 언급한 최초의 날짜가 5월 23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날은 5월 25일이었어요 빨간 선이 상승을 했다면 이거 한 치 앞도 알 수 없게 되는데, 오리무중인데 환율 약세에 무게가 실린다 라는 생각이 많이 흔들렸을 겁니다. 하지만 환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빨간 선이 이렇게 내려가 줬기 때문에 저는 한층 안심하고 환율 약세에 무게를 더 실을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5월 26일 빨간 선은 가로로 움직였고요. 5월 30일 역시 가로로 움직였어요. 전고점 레벨과 비교를 해보면은 역시 낮은 위치에 머물러 있습니다. 5월 31일에도 빨간 선은 가로로 움직였고요. 6월 첫째 날 빨간 선이 드디어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꼬다리가 살짝 내려왔어요. 6월 2일 환율은 16원 가까이 미끄러졌고 빨간 선은 추가 하락을 했습니다. 이게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연주색선의 이 등락폭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반응이 차갑습니다. 물론 빨간 선이 이렇게 큼지막한 상승이나 아니면은 큼지막한 하락이 나와주면 우리가 판단하는데 좋겠습니다만, 지금은 빨간 선의 궤적에 대해서 절대적인 관점이 아니라 상대적인 관점으로 보셔야 되거든요. 따라서 빨간 선이 이 부분 안에서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에 집중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6월 5일 빨간 선은 가로로 지어갔을 뿐이에요. 6월 7일 빨간 선이 모처럼 반응을 보였네요. 하락을 했고요. 6월 8일 웬일로 아주 살짝 쿵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역시 낮은 위치에 자리를 하고 있었죠. 6월 9일 환율이 12원 넘게 빠진 날인데 계단식 하락을 이어가기 시작했고요. 12일에도 일직선으로 하락을 만들어냈습니다. 13일 17원 가까이 환율이 빠졌고 엄청나게 내려간 겁니다. 이거는 빨간 선의 최근 등락폭치고 엄청날 정도로 정말 주식으로 치면 30% 하한가일 정도로 많이 내려가 준 거예요. 14일에는 살짝 한 각도로 치면 한 3도에서 4도 정도 살짝 올라왔고요. 15일에도 이 상승 각도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 데이터인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그려봤더니 빨간 선의 꼬다리는 살짝 내려오고 말았습니다. 국내 원달러 환율 플레이에서 조연 역할을 하는 헤지펀드가 달러를 아주 팔아 제낀다는 뜻이고, 원달러 환율이 살아날래야 살아날 수가 없는 겁니다. 혹여나 주연 역할을 하는 국내 은행권 수급이 이렇게 하락하더라도 이 역외 헤지펀드 수요가 달러를 막 이렇게 사재끼고 있으면은 이거는 얘네들이 제대로 맞붙는다는 뜻이거든요. 따라서 원달러 환율은 하락한다라고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됐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주연을 따라서 이 빨간선 조연도 같이 동조를 하고 있으니까 원달러 환율은 상승보다는 하락할 확률이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분석 시작점인 5월 18일과 지난주 금요일의 모습을 좌우로 배치를 해봤습니다. 한번 비교를 해보죠. 5월 18일 당시의 모습은 이랬고요. 대충 한 달 넘게 연주색선은 엄청날 정도로 내려왔습니다. 역외 투기 세력의 이 수급 궤적 한번 살펴볼 텐데 이 부분 대충 이렇게 됩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어요. 이 연주색선 국내 은행권 수급 궤적에 비해서는
덜 드라마틱하게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연주색선의 궤적이 우하향하고 있고 빨간선의 궤적도 최고점 요때 당시에 비해서는 많이 내려왔다 부인할 수가 없죠. 그리고 두 개 선 사이에는 아주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선의 끄트머리, 꼬다리가 계속 내려오고 있고요. 빨간 선도 역시 아래쪽으로 굽었어요. 자,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모든 궤적을 총망라한 그래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녹색 선이 말 그대로 끝판왕 그래프예요. 정말 이 그래프는 제 블로그 후원자 분들께도 잘 안 보여드립니다. 그만큼 희소성이 있다는 얘기인데 역시 이 파악하는 방법은 같아요. 5월 18일 당시만 해도 연주색 선, 뭐 국내 은행권 수급, 헤지펀드 수급 가릴 거 없이 한때 합쳐놨으니까 꾸준히 올라갔다는 건 달러 매수세, 매수 압력이 상당히 강하다는 뜻이었고 원달러 환율이 4월부터 5월 중순까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죠.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최고점 요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후로 연주색 선이 엄청날 정도로 내려오고 있고 이것은 매도를 뜻하고 원달러 환율도 역시 줄줄이 내려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앞으로 전망을 해볼까요? 제가 이 그래프를 언제 보여드릴지 모르겠습니다. 후원자 글로는 아마 보여드릴게요. 데이터가 확보가 되면. 그런데 다음에 어쨌든 보여드릴 때 녹색선이 많이 내려왔네. 그러면은 원달러 환율은 1270원은 물론이고 1250원대까지도 진입을 노려볼 수 있을 겁니다. 대체적으로 봤을 때 이 파란 선의 궤적과 연주색 선에 그러니까 드문드문 어긋날 때는 있어요. 물론 선들의 궤적이 자잘하게. 하지만 큰 틀에서 보자면 바닥을 찍고 슬슬 올라오기 시작한 이 구간과 큰 틀에서 보면은 환율의 궤적을 아주 잘 맞춰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때 이후에 궤적을 봐도 잘 맞춰낸다는 게 드러나고요. 어쨌든 선이 더 내려간다? 아니면은 조금 내려오다가 반등하느냐? 이게 원달러 환율 1260원대 진입 또 1250원대까지 노려볼 수 있을 것이냐 그거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최종 정리를 해드릴게요. 오늘 보여드렸던 분석 그리고 의견은 모두 6월 16일 기준이었다는 점, 그리고 이거는 제가 지난번 영상 최종 정리에 썼던 내용 그대로 가져와 봤어요. 수급 분석을 해봐도 현재 이 원달러 환율의 추세, 무게 중심은 위쪽에 있다? 아니죠. 아래쪽에 있다가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변수가 있어요. 현재 국내에 가리지 않고 엄청난 달러 매도세가 나오고 있다. 저한테 있어서 적어도 수급 관점을 할 때는 환율이 하루하루 뭐 급등을 한다? 뭐 급락을 한다? 이 자체는 의미가 없습니다. 저에게 중요한 거는 빨간 선 그리고 연주색 선이 어느 정도로 반등하느냐? 아니면 지금의 하락폭보다 더 크게 이어지느냐? 이게 중요할 뿐이에요. 따라서 예상치 못한 반등이 뭐 연주색 선이건 아니면은 투기 그 역외 헤지펀드 이게 반등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누누이 강조했던 그 전고점 레벨이 있었죠. 그것과 비교했을 때 이 반등폭이 다음 주 아니면은 뭐 제가 추후 이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전해드릴 때까지 반등폭이 전고점에 비해서 어느 정도로 육박하느냐, 여기를 뚫고 올라갈 정도의 상승세가 강하게 나온다? 아니면은 반등을 하되 여기에는 전혀 미치지 못하고 도로 하락하고 만다. 이 여부에 따라서 국내 원달러 환율 궤적 역시 비슷한 궤적을 걸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게 이 국내 원달러 환율의 하락을 계속 이어갈지 여부를 결정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 역시 제가 지난번 영상 썼던 내용 그대로 가져와 봤어요. 국내 주식시장 현재 잘 나가고 있죠.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그러나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강조했던 내용은 반도체 주가고요. 삼전이든지 하이닉스 주가든지 원달러 환율이 결정한다는 저의 신념, 생각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상호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현재 국내 주식시장 그리고 원달러 환율. 즉 주가가 더 올라야지 원달러 환율은 더 내려갈 수 있고요. 반대로 얘기해서 환율이 더 추가 하락을 해줘야지만 아니면 적어도 100번 양보해서 크게 올라가지 말아줘야지 주식이 더 올라갈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주식을 투자하시든 아니면 환율에 주의 깊게 보시든지 간에 이 두 개의 상관관계를 계속 중요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중요합니다. 오늘 보여드렸던 그래프가 매일매일 어떻게 바뀌는지 이에 따른 저의 의견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 블로그에 들어가셔서
후원자용 글을 참고를 해주세요. 유튜브로는 촬영도 해야 되고 편집도 해야 되기 때문에 블로그에 글로 쓸 때보다는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제 블로그에 어떻게 하면 후원자가 되실 수 있는지 자세히 설명을 해놨으니까 참고를 해주세요.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